지난 주말에 홈에서 루턴타운을 상대로 2대1 역전 극장골을 만들어냈던 캡틴 손흥민이 내일 새벽 4시 15분에 또 출격하게 됩니다. 웨스트햄으로 원정을 가는 리그 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A매치 2연전을 풀타임 소화하고 긴 비행 끝에 루턴타운전까지 뛰었던 손흥민이 3일 만에 원정 경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많은 팬분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웨스트햄 역시 런던 팀이라서 이동 거리가 길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웨스트햄 홈구장에서 모이게 될 상대 팀들의 격렬한 팬들일 확률이 높죠. 웨스트햄 서포터들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우 열정적이고 격렬한 사람들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평균 관중 수만 봐도 웨스트햄 서포터들의 열정이 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볼 때는 웨스트햄이라는 팀이 엄청난 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흔히 훌리건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웨스트햄 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격하다는 건데 실제 올 시즌 평균 관중 동원 수도 리그 전체 2위로 토트넘이나 아스날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1위는 맨유인데 평균 73,507명이었고 2위 웨스트햄이 평균 62,468명이었죠. 3위 토트넘은 61,640명, 4위 아스날은 61,147명, 5위 맨시티가 53,331명 순이었고요. 여기서 더욱 주목할 건 티켓 판매율인데 웨스트햄은 무려 100%로 매 경기 매진이라는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98%로 비율로 보면 살짝 밀립니다. 비록 가까운 런던에 위치한 이웃팀이지만 아마 경기장 내 분위기는 살벌할 겁니다. 그래서 더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6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경기당 공격 포인트 0.9개니까 거의 매 경기 한 골씩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경기 전적은 2승 1무 2패로 완전 팽팽합니다. 특히 올 시즌 토트넘 홈에서 치러진 1차전은 토트넘이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던 게 기억나는데 첼시전 징계가 끝난 로메로가 복귀해서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반전 보엔의 동점골과 워드프라우스의 역전골로 1대2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우도기의 패스 미스로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준 패스가 가로채기 당해서 그대로 역전골로 연결됐던 경기입니다. 당시에는 반더벤과 메디슨이 모두 부상으로 100% 전력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슈팅 한 개 그치면서 공격 역시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점유율도 75%로 압도적이었고 전체 슈팅이 23개나 됐는데 막상 손흥민이 했던 슈팅은 고작 한 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죠. 이번 경기에서는 부디 손흥민에게 기회를 많이 몰아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토트넘 승 39.9%, 웨스트햄 승 32.7%, 무승부 27.4%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아스톤빌라를 잡으려면 무승부도 안 되고 가능하면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예측인데요. 아무래도 통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너무나 팽팽했던 양팀의 경기 결과를 보고 이런 예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닷컴도 비슷한 느낌으로 1대1 무승부를 예측했거든요. 웨스트햄은 지난 주말 뉴캐슬 원정에서 2골차 리드를 내주며 3대4로 역전패를 당했다. 그들은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뒀다. 토트넘은 지난 역전승으로 3월 4경기에서 3승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8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2번밖에 못 이겼고 최근 3번의 웨스트햄 원정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했다라면서 양팀이 승부를 내지 못하고 비길 거라고 봤죠. 반면 전문가들의 예측은 조금 다른데 조금이나마 토트넘의 우세를 예측하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영국 BBC의 인간 문어인 크리스 허트는 토트넘이 3대2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토트넘의 폭넓은 경기 방식은 역습을 노리는 웨스트햄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도 득점이 나올 것이다. 토트넘은 끈질기게 전진하며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웨스트햄이 그 뒷공간을 노리더라도 이번에는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본다라면서 토트넘이 웨스트햄의 역습을 이겨내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분석한 겁니다. 지난 1차전과는 달리 이번에 토트넘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출전할 거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역습이 물론 날카롭긴 하지만 잘 막아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더 큰 점수차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신뢰할 수 없다. 지난 토요일 모예스 감독과 그의 낡은 전술로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토트넘은 단시간에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재빠르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토트넘이 피냄새를 맡는다면 웨스트햄은 또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웨스트햄도 몇 골은 넣을 수 있겠지만 결국 토트넘이 4대2로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에게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줘야만 이길 수 있을 텐데 엔지 감독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 전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반전에 실점의 빌미가 된 클루셉스키는 바로 교체됐고 그렇게 들어온 존슨이 두 골 모두에 다 관여를 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영국의 기자들이 그 점을 파악하고는 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은 페널티 박스를 향하는 위협적인 크로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왼발잡인 클루셉스키는 중앙 쪽으로 한번 꺾어야만 한다. 클루셉스키가 앞쪽으로 꾸준히 왼쪽 윙어로 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오른쪽으로 쓸지 궁금하다라면서 클루셉스키의 포지션에 대해 물은 겁니다. 올 시즌 클루셉스키는 비카리오 제외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만큼 엔지 감독에게 많은 신뢰를 받았던 붙박이 주전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루턴타운전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결국 교체됐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았죠. 엔지 감독은 당연하게도 직접적으로 클루셉스키를 쓰겠다 안 쓰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베르노도 왼발잡이가 아니지만 왼쪽에서 뛰고 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이 계속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클루셉스키, 존슨, 베르너 같은 선수들은 그런 열정이 있다. 그들의 최종 포지션은 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면서 치열한 포지션 경쟁을 예고한 겁니다. 그동안 26경기를 선발로 나섰던 클루셉스키가 이제는 더 이상 출전이 보장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으려면 본인 득점보다는 손흥민의 득점을 돕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브레넌 존슨을 보면 답 나오잖아요. 게다가 웨스트햄에는 손흥민과 득점 동률인 15골의 제러드 보웬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웬에게는 골을 내주지 않으면서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몰아줘야 득점왕 레이스에서 앞서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웨스트햄은 리그뿐만 아니라 현재 유로파 리그도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뉴캐슬 원정을 했고 내일 토트넘과 홈 경기를 치른 이후에 또다시 토요일에 울버햄튼으로 원정을 가는데 일정 자체도 꽤 빡빡한 편이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걱정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 기회에 웨스트햄 킬러인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보에는 무득점으로 막으면 손흥민 17골로 단독 2위까지 올라가서 18골의 혼란, 바로 뒤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도 덜 치른 상황이라는 거. 손흥민 득점왕 프로젝트 제대로 가동해서 웨스트햄 3대0으로 이겨보자고요. 여러분, 손흥민 시대의 노래 거스르지 말고 추천 영상 클릭으로 한번 좀 들어주세요. 고래가 불러봤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